요즘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직장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제가 이러한 비유를 든 이유를 내용 이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로드라던가 챗GPT 이러한 서비스들과 AI 에이전트는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자, 이건 사무실에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정규직 직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자, 기존 AI가 질문에 답하는 도구였다면 AI 에이전트는 계획하고 기억하고 도구를 쓰며 이를 끝까지 치고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는 AI 에이전트를 사용자를 대신해서 목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IBM 같은 경우는 자율성과 적응성을 핵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AWS, 그러니까 아마존 서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작업의 분해, 도구, 메모리 권한 등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기도 하죠. 자, 아르바이트 직원은 제가 이 보고서를 한 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시키면 요약만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지시하지 않으면 그 이상 행동은 하지 않죠. 이게 바로 기존 AI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AI는 질문을 던지면 답을 주고요. 요구사항을 말하면 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한 번의 작업에 가깝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뭐 정규직이다, 일반 직장인이다 라고 한다면 아침에 출근해서 이번 달 매출 보고서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지난달 자료를 찾아보고 매출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메일 참고 자료가 있는지 검색도 하고 문서를 정리한 뒤 제게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AI 에이전트 직원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계획, 기억, 도구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머리,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력,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I 에이전트라는 이 직원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장 준비 요청 하나가 이런 방식으로 쪼개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출장 날짜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항공편을 검색하겠죠. 그 다음에는 목적지에서 호텔이라던가 숙소를 검색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회상 규정과 비교를 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과 결제 권한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일일이 손대지 않아도 결과물이 완성되는 흐름,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AI 에이전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목표를 분리를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이러한 것들을 대조하고 막히는 지점은 다시 인간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것은 최종 승인, 권한 부여, 예외 사항처럼 이 판단이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이고 여러 단계가 있는 업무부터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서비스, 마케팅, 경영관리, 소매, 의료, 공급망 이러한 것들 역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저는 100% 자동화를 지금까지도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진행하게 되면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정해진 답변만 찾던 챗봇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로 변화를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도 내부 분석 검색이라든가 회의록 정리, 보고서 초안 작성 이러한 부분들에서 AI 에이전트를 적용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의 일정이라든가 이메일, 조사, 영상 이러한 기획 그리고 반복 업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AI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인간은 조금 더 중요한 업무,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와 일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새로운 직원을 온보딩 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쉬운데,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에게 목표를 정확하게 말하고요. 그리고 권한과 자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에 꾸준하게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조금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에이전트를 세팅하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예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클로드 코드입니다. 이 클로드 코드에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항목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곳에 이렇게 크레딧 뉴 에이전트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규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령어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긴 할 텐데, 참고로 이 크레딧 뉴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스펙과 니즈를 자연어로 입력을 하면 이 클로드 내에서 AI 에이전트를 적합하게 세팅을 하고 생성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도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AI 에이전트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만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더라도 AI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업무에 적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AI 에이전트를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또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약간 찍먹이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설명이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AI 활용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순다 신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